그녀와의 인연은 직접 걸어온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어요. 또 언제까지 참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얘기를 꺼내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앳된 목소리의 제보자. 올해 18살이 된 미나입니다. 일시쉼터에서 지냈어요. 일시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쉼터에 몇 년 정도 있었는데요? 저는 총 4년 있었어요. 4년 전부터 일시 보호시설을 옮겨 다니다가 최근 독립을 결심했다는 미나. 미나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누구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어느 날에 그 외할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한 뒤 자영업을 하느라 바쁜 부모님을 떠나 외조부모와 생활을 했다는 미나.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악몽 같은 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고 아침 학교를 갔어요. 가족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일을 어렵게 선생님에게 알렸다는 미나. 결국 구속된 외할아버지는 그 뒤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가 왔어요. 학교 찾아가지고 저를 찾는 거예요. 누구냐고. 내가 치겠다고. 엄마 아빠는 처음엔 저를 안 믿으셨어요. 너가 뭔 성폭행이냐. 할아버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어떻게 그러냐. 부모님이 14살 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외할아버지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품을 벗어나 일시 보호시설을 전전했다는 미나. 하지만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한 아이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퇴 처리를 하고 학교를 다시 다니려 했는데 법적 대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이후로 뭐 찾아가거나 그랬던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네. 찾아가지는 못해요. 적금 이제 몇 년도 받으셨고 지금은 끝났을 텐데 찾아가고 싶진 않아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아빠가 법원에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건데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폭력을 당했어요. 겨울인데 알몸으로 나가라 해서 나갔어요. 그때 제가 학교에 신고를 했어요. 아동학대를 참다가 경찰이 장난신고인 줄 알았다고 그냥 보냈어요. 저를 집으로. 저는 그때 또 다시 맞기 시작했고 지옥이었어요. 하루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엄마와 함께 사는 동안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미나는 몸에도 깊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이런 거 흉진 건 좀 1년 정도 됐고 이거는 2개월? 2개월?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자해도 많이 했고 자살 시도도 했어. 그럼 지금은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설날에 너무 외로웠어요. 다들 가족 만나러 내려가고 전 부치고 그런데 그래서 떡국도 배달시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시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우린 미나와 함께 있었다는 친구에게 당시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랑 말도 안 섞을라 했거든요. 적응하는 것부터 자체하기는 좀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이 처음이니까. 애가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자해를 했었거든요, 걔가. 자해할 수 있는 도구들 막 빼앗아 가니까 손톱으로 막 이제 끌고 가지고 피내고 그리고 가서 막 닦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우린 수소문 끝에 미나와 연락을 끊은 부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으시죠? 네, 어디신데요?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한국에서요? 예예. 그 저희 양 아버지 되시죠? 네, 그래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네, 하세요. 딸의 이름을 듣자 당황하는 아버지. 그가 들려준 얘기는 무척 뜻밖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듣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이제 외할아버지랑 있었던 성폭행 건 관련해서 저는 아직까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분이 아니시라고. 그 할아버님의 입장은 어떠셨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 근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이제 뉘우친다고 이렇게 가면은
형량 최대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도 나중에 결국 내려놓으신 거예요. 엄중한 법의 판단조차 못 믿겠다는 건데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재밌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학폭이 때문에 원래 그 다음날 학교로 가야 되는데 가기로 한 날 그게 아닌 다른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그날 다 했어요. 뭘 다 학교 폭력 그거랑 내가 그 할아버지 신고한 거랑 그날. 당시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미나가 혼이 날까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고 일시 보호 시설로 달아난 것 같단 겁니다. 아동 학대에 관한 입장은 어떨까? 어렸을 때 이제 뭐 아동학대를 좀 당했다. 말이 아다르고 오다르다고 진짜 잘못을 했을 때는 손바닥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살았을 때 환경에 그 훈육법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게 아동학대면은 할 말 없는 거고요.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는 아버지. 아이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엇나간 건 미나였다는 게 아버지의 주장인데요. 직원 포기해 주세요. 말씀하셨네요.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거기 센터에서 사고 치고 그 애들이랑 막 밤에 나가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애 때문에 힘들어갖고 전화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하지만 새엄마는 미나가 일탈 행동을 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걔는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그 애정 결핍?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그냥 조금 외로운 아이. 그래서 관심을 주면 되게 행복해하는 아이. 그런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이혼한 뒤 친엄마와 할머니 집에 살았던 미나. 아버지가 재혼하고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됐지만 이내 외조부모의 집으로 옮겨간 아이는 그곳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미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우리는 그녀와 함께 정신과 담당의를 만나봤습니다. 요즘에는 뭐 죽고 싶거나 뭐 그러진 않니? 모르겠어요. 좀 그런 환경 변화된 거에 대해서 좀 잘 적응이 되고 있어? 아니요? 상당히 이제 우울증도 물론 이제 아주 상당히 좀 만성화된 그런 재발성 우울장애도 좀 봐야 되고 우리 흔히 말 PTSD 이상 스트레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또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사실 이제 문제는 이제 부모님의 가족의 케어를 받아야 할 상황인 건데 친가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긴 하죠. 우울증이 깊은 미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가족이라는 건데요. 우린 세 사람의 만남을 주선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제가 원하면 다시 한번 만나보실 의사가 있다. 네, 생각은 어때요? 이게 맞는다고 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또 가서 상처받을까 또 그것도 걱정돼. 그냥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좀 속상해요. 오랜 고민 끝에 아빠와 새엄마를 만나기로 한 미나. 4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된 아이의 심경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잠시 뒤 예전 얼굴이 없다. 있긴 있지.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먼저 입을 연 건 아버지 이씨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 저 자취하고 있어요. 어? 자취하고 있어요. 심도 생활 안 해요 이제. 언제부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니는 이게 문제라니까. 왜 너는 안 해? 엄마 아빠가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만 했다고 들어서 네 번호 적색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니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 니 전화기 번호가 있는지도 처음 봐도 말았어. 근데 이 카톡 왔을 때 이 친구 핸드폰으로 카톡 오고 하는 거에는 댓글을 달았어. 아 그래요? 아니 휴대폰이 없어서 그때. 그러니까 그 친구 걸로 네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 얘기했잖아. 답장이 오래 그냥 찾아와 달라고 했는데 안 찾아오길래 답장이 안 온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미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한편
가족들이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컸던 모양인데요. 제가 속상함이 컸었어요. 그냥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냥 할아버지 사건 터졌을 때 나를 못 믿는 것 같았고, 그냥 조금 학교도 찾아오고 그랬을 때 그게 니랑 우리가 못 봐서 생긴 오해야. 나는 그때 교무실에서 각서 쓰고 있었어. 교육청에 학교폭력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간 거야. 저 이거 처음 들어요. 저기 좋아할 수 있고, 응?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엄마 아빠도 많이 바빴어. 근데 할아버지 사건 가지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1년, 2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였으니까. 한동안 부모님의 얘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미나. 그런데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다고? 네. 보고 싶어요. 꾹 참아왔던 진심이 툭 하고 터져 나옵니다. 참 별거 아닌데 그자. 소통만 좀 됐어도 충분히 금방 다 풀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만나자고 해서 못 만나게 했는데 잠시 이번에 쉽게 만났네. 서로를 향한 오해가 길었던 만큼 서로를 향한 이해에도 시간은 걸릴 겁니다. 전문가 역시 이 가족에겐 꼭 필요한 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 딸이 되게 가족에 대한 그림이 크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도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이라든가 자기의 입장을 건강하게 표출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 피해자가 원하는 건 부모와 화해고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건데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부모님을 만난 뒤 미나는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던 옛 동네였는데요. 어렵게 다시 찾은 이곳에서 미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은 저도 이게 그리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가족들 보면 부럽고 나도 한 번쯤은 다시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직은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명절에는 외롭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또 상처를 받게 될까봐 누구에게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아이. 그럼 미나가 드디어 용기를 내고 세상과 가족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서툴고 한동안은 길을 헤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나의 여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듯합니다. 18살, 다시 시작의 길에 놓인 미나에게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려앉고 있습니다.